지난 수업에 우리가 버스는 반드시 리세시브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는 시작하는 싱크가 왔을 때 싱크는 도미넌트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미넌트가 버스를 쉽게 쟁탈하기 위해서, 즉 리세시브를 제압하고 도미넌트 스테이트로 유지하고 이것을 베이스로 버스를 전송하는 역할 혹은 수신하는 역할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이 함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러니까 버스는 반드시 리세시브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미넌트가 하나라도 들어갔을 때 버스를 쟁탈하기 위해서는 버스 구조가 반드시 와이어드 엔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 와이어드 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와서 그러면 비트가 정의하는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트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와이어드 엔드, 즉 엔드 조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드 A, B, C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버스는 캠버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버스는요, 베이직하게 5V 풀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풀업장, 그렇다는 것은 결국 캠버스는 지금 하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곧 리세시브 상태다. 즉 버스가 휴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로드 A, B, C를 잠깐 살펴보면요. 로드 A에는요, 트랜지스터가 존재합니다. 그죠?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고요. 노드 B에도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고 노드 C에도 트랜지스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노드 A, B, C는 입출력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은 그냥 다이렉트로 리시버 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R1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내보낼 때는 인버터를 사용했습니다. 인버터. 그래서 1을 내보내면요, 반대가 되니까 0이죠. 0이라는 것은 베이스에 0의 값이 갖는다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도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도통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는 거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V는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즉 버스는 리세시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1을 보냈을 때 노드 B, 로드 C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에는 실제 리세시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A, B, C 로드가 0일 값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면 인버터니까 1이죠. 1이라는 것은 결국 1이라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동작해서 전압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 버스는 0의 상태, 즉 도미넌트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드 B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1이겠죠. 1이면 5V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되니까 당연히 버스 B는 현재 0, 도미넌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0을 넣으면 1이니까 베이스가 1이잖아요. 1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결국은 도미넌트 상태가 되는 거죠. 버스는요. 그래서 와이어드 엔드라는 것은 A, B, C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미넌트 값이 존재하면 버스는 도미넌트가 되고요. 그리고 버스가 휴지되는 상태는 휴지된다는 것은 버스가 리세시브 상태가 된다는 것은 모든 노드의 값이 1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1. 리세시브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노드에 1의 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1을 주면 0이죠. 0이 되면 이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5V가 이렇게 흘러서 리세시브가 되고요.
또 1을 주면 여기가 0이죠. 그럼 베이스에 전압이 안 걸리니까 이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5V는 이렇게 흐릅니다. 즉 리세시브가 상태고요. 마찬가지 C도 1을 주게 되면 여기가 반전해서 0이죠. 베이스 전압이 0이니까 동작 안 하고 결국 5V가 버스를 잠식하기 때문에 리세시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모든 노드가 리세시브 상태일 때는 당연히 리세시브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상태가 워낙 베이직적으로 리세시브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에서 어떠한 노드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면 즉 도미넌트 값을 가지면 그것은 도미넌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엔드 조건에 의해서, 와이어드 엔드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버스를 쟁탈할 수 있다. 즉 리세시브를 제압하고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 상태가 도미넌트 상태가 되고요. 어느 노드 하나라도 0이 있을 경우는 도미넌트 상태로 버스를 쟁탈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리세시브인 경우에만 버스가 휴지 상태, 즉 리세시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피지컬 레이어는요, 이 피지컬 레이어의 특징은 어떤 노드가 도미넌트 비트를 보내면 버스 상태가 리세시브이기 때문에 리세시브 비트를 제압하고 도미넌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이어드 엔드 구조로 캠버스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리세시브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드가 리세시브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기 전까지 모두 리세시브를 다 보내야 리세시브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노드라도 전송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만 리세시브다.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를 와이어드 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했죠. 그래서 0인 경우는 무조건 도미넌트 상태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피지컬 레이어의 특징, 즉 쉽게 버스를 쟁탈해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시그널 서브 계층을 PLS라고 부릅니다. 서브 계층이 있는데 이 서브 계층에서 비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비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필요해야 이 비트를 데이터 링크 레이에서 계속 연산을 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연산하고 CRC 체크하고 아비트레이션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계산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실제 의미가 있으려면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비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비트에 대해서는 코딩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코딩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시간, 듀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지연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비트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에 대한 고찰이라는 것은 반드시 코딩, 듀레이션, 동기, 싱크로나이제이션 세 가지가 다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딩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에서도 정의했지만 리턴트 제로 방식이 아닙니다. 런 리턴트 제로 방식입니다. 즉 리턴트 제로라는 것은 어떤 값이 비트가 설정이 됐으면 반드시 0으로 회귀하는 것을 리턴트 제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1이면 반드시 0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0이면 그냥 0으로 가면 되는데 다시 1이면 다시 0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리턴트 제로 방식을 하는데 NRG 즉 런 리턴트 제로 방식은요. 제로로 복귀할 필요가 없어요. 1이면 그냥 1이면 1, 0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에서는 노이즈 측면에서 강하게 하려고
run return to zero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RG 방식을 코딩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이 비트 타임으로 정의가 됩니다. 비트 타임. 즉 유지되는 레벨을 유지하는 시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레벨 하이면 리세시브면 리세시브, 도미넌트면 도미넌트인데 이 시간을 유지하는 레벨을 유지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은 비트의 타임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트 타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비트가 실제 버스에서 얼마의 시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느 정도 비트가 리세시브를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도미넌트의 시간을 유지해야 될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두된 키워드가 비트 타임이라는 키워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 타임이 버스에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듀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버스 매니지먼트 펑션이라는 것을 좀 정의해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비트, 그러니까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 모든 리모트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그 비트 타임은 비트는 지속 기간 내에서 실행돼야 됩니다. 프레임 내에서 실행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와 스테이션 간의 동기화 제약 조건을 따라줘야 됩니다. 즉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서 싱크로나이징, 동기화라는 조건을 반드시 수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게 결국 버스 매니지먼트 펑션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는 것은 딜레이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틀립니다. 딜레이라는 건 시간적 지연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적인. 그런데 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는 것은 반도체 IC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TTL이건 CMOS IC가 있으면 IC의 입력단 기준으로 이걸 시간이라고 합시다. T0 시간이라고 보고요. 입력이 들어가서 실제 출력까지 아웃풋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T1이라고 합시다. 이 갭을 실질적인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물리적인 계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이 프로퍼게이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가 이렇게 존재해요. 도미넌트 비트, 리세시브 비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언제 샘플링 해야 되나요? 어느 순간에 샘플링 해야 되나요? 그것을 샘플 포인트, 샘플링 포인트라는 단어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이 비트에 대한 샘플링 위치를 결국 샘플 포인트라고 하고요. 정확히 전송되는 비트가 언제 샘플링해서 얘를 도미넌트인지 얘를 리세시브인지를 판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샘플 포인트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샘플 포인트는요, 비트 타이밍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타임 퀀텀이라는 비트에 대한 타임에 대한 정의 단어를 타임 퀀텀이라고 설명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그러한 모든 비트 타임은 결국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CPU죠. CPU가 사용하고는 피클락, 즉 CPU 클락에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CPU 클락이 빠르면 비트에 대한 샘플링 포인트도 빠르게 할 수 있겠고요. 시간의 지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반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속도가 느리면, 클락 스피드가 느리면 어쩔 수 없이 이 샘플 포인트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이 캔이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PU가 32비트 프로세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 32비트 프로세서인데 32비트 프로세서이지만 이것을 패키징하는 벤더들, 코어는 어드밴스 리스크 머신이겠죠. 암 코어겠죠. 아니면은 코텍스 M7이겠죠. 뭔가 M0도 마찬가지고 코텍스 3겠죠. 그래서 이 32비트에 적용되는 클락이 어떤 건 60메가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거는 40메가일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216MHz를 CPU 클락, P클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클락 베이스로 샘플 포인트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비트타임 프로그래밍 로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 비트타임이 굉장히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트타임을 어떻게 프로그램 할 것인가, 한 비트를 언제 샘플링 할 것인가, 그리고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의 딜레이가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인 명목적인 비트 타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노미널 비트 타임이다 혹은 그냥 비트 타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캔에 메시지가 있다고 정의합시다. 캔에 메시지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정의합시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캔 데이터가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타트업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필드가 존재해요. 그리고 컨트롤 필드가 존재하고요. 데이터 필드, CRC 필드, 액노러지 및 엔드 오브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각각에는 모두 비트로 처리하죠. 비트. 그래서 비트 수가 몇 개냐? 그래서 비트 수에 따라서 우리가 스탠다드 캔이냐 아니면 익스텐드드 캔이냐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캔의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구현하는 필드들은 최소 단위가 비트다. 한 비트 한 비트다. 다 한 비트씩 갖고 있다. 모두 비트를 갖고 있어요. 한 비트씩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비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얼마의 시간이 계산이 필요하느냐? 한 비트를 처리하는 시간이. 거기에는요, 먼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이 비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트가 도미넌트인지 리세시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트에 대한 동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싱크로나이징이라고 하죠.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래서 한 비트의 동기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비트가 리세시브인지 도미넌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드라이버에서 소요되는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습니다. 즉 프로포게이션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그리고 비트가 전송이 되면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죠? 위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의 지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위상 세그먼트 1. 그리고요. 이 위상이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세그먼트 2라는 영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페이지 위상 세그먼트 1과 페이지 세그먼트 2 중간을 샘플링 포인트, 샘플 포인트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결국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속도에 의해서 동기화 과정이 빨라지고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딜레이가 빨라진다면 당연히 세그먼트 페이지 위상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샘플 포인트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2도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클락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느린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크로나이징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 비트에 대한 얘가 굉장히 느려졌기 때문에 프로포게이션도 늦어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상도 지연이 되겠죠.
세그먼트 1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샘플 포인트도 지연시킨 이후에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항목, 엄밀히 말하면 5가지죠. 싱크로나이징,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세그먼트 1, 2 사이에 존재하는 샘플링, 샘플 포인트까지 이 5개를 노미널 비트 타임, 비트 타임이다. 이론적인 명목적인 비트의 시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버스 매니지먼트 펑션에서 관리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미널 비트 타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것은 비트의 이론적인 듀레이션, 즉 지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필요하나요? 이 한 비트 한 비트 데이터 프레임 아니면 리모트 프레임 아니면 아비트레이션 필드 아니면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CRC 필드 각각 비트가 다 존재합니다. 모든 비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미넌트 값인지 리세시브 값인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비트에 대한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한 비트는 얼마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거는 로직적인 의미라는 거죠. 데이터 링크적인 의미고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실질적인 딜레이까지를 계산을 해놔야 실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아니라 앞에 우리 중간 공사 이전까지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0과 1에 대한 비트를 인식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구주차부터는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캔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한 비트 한 비트를 평가할 수 있는 노미널 비트 타임은 명목 이론 비트 타임은 결과적으로 각 노드의 내부 클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몇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부 클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디펜던트, 종속적이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내부 클락에 종속적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미 정해진 시스템 주파수로 정의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어떤 주파수를 가변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한번 정해진 내부 클락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주파수가 정의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것은 비트레이트의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결국 이것은 CPU 레벨 클락에 의해서 정의되고요. 우리가 주파수의 역수를 취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한 클락이 나오겠죠. 주파수의 역수는 한 클락이라는 것은 세크 단위고 주파수는 헤르츠 단위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미널 비트 타임은 노미널 비트 레이트의 역수를 취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것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세그먼트,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페이지 위상 지연 세그먼트 1, 위상 지연 세그먼트 2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CPU 혹은 캔 버퍼 드라이버에 의해서 프로포게이션이 발생하고요. 전송 매체 미디움에 의해서는 결국은 딜레이 타임, 매체의 딜레이 타임에 의해서 페이지 위상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세그먼트 1과 2 사이를 샘플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샘플 포인트 다음에는 일정 구간에 이 BT를 계산하는 타임 계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샘플 포인트 이후에는 샘플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존재하는데 비트에 가끔 오류가 났을 때 재동기화 과정을 위해서 페이지 위상 지연 2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싱크로나이즈 세그먼트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노드의 동기화를 위해서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실제 와이어드 앤드 버스와 비트, 노미널 비트 타임, 명목 혹은 이론적인 디퓨 타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베이스로 피지컬 레이어의 베이스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